이번에 할 건 라우터 설정입니다. 라우터 설정을 한번 해볼 건데, 이제 메인에서 시작하고 우리가 앱으로 진입을 하죠. 그리고 그 앱에서 보통 라우터 설정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리액트 내에서 라우터 설정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 npm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그걸 설치를 할 겁니다. 필요한 패키지부터 설정을 해줄 건데, 우리가 build.gradle에 그 디펜던시스 넣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패키지.json에 넣습니다. 그래서 dev dependencies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dev dependencies에 우리가 설치한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리액트로 만든 앱은 보통 SPA 라고 하는 방식이라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방식이라 실제로는 HTML 파일 하나뿐인데 URL에 따라서 페이지가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됩니다.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리액트 라우터 돔이라는 건데, 리액트 라우터 돔이라는 건 뭐냐면 리액트에서 클라이언트 사이드 라우팅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러니까 즉 URL 경로에 따라서 다른 컴포넌트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 실제로는 뭐 예를 들어 뭐 아티클에 리스트에 있어요. 내 아티클 리스트에 있는데 이 리스트 페이지에서 이 부분만 계속 바뀔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죠. 페이지 이동 없이도. 그래서 빠른 전환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뭐 하나 이동할 때마다 보통 막 새로 고침하면 다시 다 그리느라고 조금 오래 걸리잖아요. 리액트에서는 부분만 고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도와줄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바로 리액트 라우터 돔이라는 건데요. 요거는 따로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J 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거 있죠? 이거 잠깐 컨트롤 C 해서 멈추겠습니다. 컨트롤 C로 멈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npm install react router dom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를 뭐 추가할 거다 하시면 npm 하고 install 한 다음 여기다 이름 써주시면 되고, 만약 삭제를 하고 싶다 하시면 uninstall 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설치하시면 이제 요거와 관련된 패키지가 여기에 추가가 될 겁니다. 여기 위쪽에 보시면 리액트 라우터 돔 보이시죠? 디펜던시스에 여기에 설치가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앱으로 가겠습니다. 앱. 여기에서 이제 리액트 라우터 돔 안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자, 요건 지우고요. 가장 최상위로 감싸줄 수 있는 컴포넌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브라우저 라우터를 쓸 겁니다. 자, 얘는 라우팅을 감싸는 최상위 컴포넌트로 브라우저의 주소 이거를 감시해서 맞는 화면을 보여주게끔 도와줍니다. 그런 다음 그 안에다가는 이제 라우트스 탭 해주시면 됩니다. 라우트스 탭. 그 다음 이 안에 라우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컴포넌트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라우트스는 여러 개의 라우트를 묶는 그런 컨테이너인 거고, 밑에 있는 라우트가 진짜 경로랑 연결되는 엘리먼트들을 매핑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컴포넌트를 매핑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요거를 하려면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은 요 src에다가 여러분들이 new folder, 사실 그냥 new 파일에서 이제 pages main.jsx 해주시면은 그냥 폴더 경로에 맞춰서 이렇게 컴포넌트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왜 클래스 만들 때도 컨트롤러 뭐 메인
아티클, 뭐 컨트롤러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슬래시로 구분하면 됩니다. 요게 헷갈리면은 그냥 뉴 폴더에서 페이지스 폴더 만들고 그 다음 거기 안에다 뉴 파일 해주시면 됩니다. 네,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단어는 이제 페이지스 슬래시 main.jsx 요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 메인에서 이제 펑션 한 다음 메인 하고 요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자, 요거를 컴포넌트로 빼려면 반드시 export default main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또 뭐랑 똑같다? 요거랑 똑같다.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이렇게요. 다음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는 export default를 함수 선언과 동시에 해줍니다. 그래서 파일에서 바로 이 컴포넌트를 내보내고, 코드가 조금 짧고 간단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함수 선언을 먼저 하고 나중에 익스포트를 하죠. 그래서 이 안쪽에 여러 개의 함수 또는 컴포넌트가 있을 때 어떤 걸 익스포트 할지 명시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 결과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선택은 이제 코드 스타일, 취향 문제예요. 뭐든 상관은 없다. 자, 요 안쪽에 이제 리턴을 해줄 건데요. 리턴은 HTML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리턴 해서 감싸는 거, 그러니까 최상위 컴포넌트만, 최상위 엘리먼트만 하나가 있으면 돼요. 리턴 해서 저는 메인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인텔리제이에서도 이렇게 창을 분리해서 보는 게 가능한데, VS 코드에서 또 좋은 점은 뭐냐면, 자, 똑같은 파일을 하나 더 이렇게 분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파일을요. 메인이 2개, 3개도 가능합니다. 이게 은근 유용해요. 자, 지금 메인을 하나 만들었죠. 이렇게 메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 앱에서 이걸 쓰려면 당연히 임포트를 해 주셔야 되는데, 라우트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라우트에 이제 컴포넌트 연결을 해줄 건데, 기본적으로 메인을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선 인덱스 라고 하면은 이 부모 경로의 기본 디폴트 라우트를 요걸로 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먼트 한 다음 중괄호 하고 여기다가 메인.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 JSX 문법을 쓸 때 반드시 이거를 닫는 태그가 있어야 된다 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원래는 컴포넌트를 불러올 때 이런 식으로 여는 태그랑 닫는 태그가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이게 우리가 아까 만든 메인 페이지예요. 페이지를 이제 컴포넌트로 불러온 거죠. 그리고 불러올 때는 여는 태그, 닫는 태그가 존재해야 되는데, 보통 컴포넌트를 불러올 때는요 요렇게 많이 씁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한 칸 안 띄워도 됩니다. 보통 저는 띄는 편이긴 한데 아마 프리티어 쓰면 자동으로 띄워질 거긴 해요. 자, 요렇게 감싸 주시면 됩니다. 그 라우트도 지금 보시면 여는 태그, 닫는 태그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마지막에 이렇게 닫아 주시면 돼요. 라우트도 보통은 이렇게 씁니다. 네.
데이터 화면에서 코멘트 처리하는 거. 주석 달 때는 컨트롤 슬래시 하시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JSX 문법이라서 조금 다릅니다. 중괄호 하고 요렇게 슬래시 하고 별 한 다음에 별 슬래시 중괄호 요렇게 주석을 답니다. 조금 신기하죠? 근데 다른 페이지에서 다르게 주소 다르는 거예요? 다른 페이지에서도 뭐 딱히 다를 게 없을 텐데 주석 다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냥 컨트롤 슬래시 해주시면 돼요. 네. 자, npm run dev에서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제가 메인에다가 메인을 썼고 자, 오류가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딱히 나진 않는데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이걸 익스포트 했잖아요. 근데 메인을 여기서 쓰려면 여러분들이 임포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 나오는 이유가 임포트를 안 해서 그런데 여기 위에다가 임포트 하고 메인 from 해서 경로를 적어주시면 돼요. 이거는 점 해서 페이지스 안에 메인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불러올 때는 항상 임포트를 하고 이 컴포넌트를 써야 된다. 그러면 됩니다. 엘리먼트 그 다음 또 하나 여기 이 브라우저 라우터 가져온 것처럼 라우트스도 역시 임포트를 다 해주셔야 돼요. 라우트. 근데 저희가 분명 오토를 했는데 잘 되진 않네요. 이게 인텔리제이에 습관화가 돼 있다 보니까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 이렇게 메인 페이지 나오죠. 기본 루트 경로가 지금 메인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메인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저한테서 이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다른 파생 페이지를 좀 더 만들 건데요. 우선 두 개만 더 만들어 봅시다. 인덱스는 요것만 넣을 거고 자 여기서 로그인 하나 만들 거고요. 아티클 리스트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메인 만든 것처럼 아무것도 뭐 안 띄워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연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패스는 자 인덱스라고 하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패스가 이렇게 지정이 되는 거거든요. 루트죠. 근데 그거를 뭐 인덱스라고 해주셔도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메인에는 저렇게 인덱스 걸어주시면 되는데 나머지 로그인이나 아티클 리스트는 어디 경로로 이제 이동을 시킬 건지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걸 패스로 적어 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어스에 뭐 로그인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죠. 자 패스까지는 지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얘는 아티클 슬래시 리스트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컴포넌트 만들고 경로 바꿨을 때 로그인 페이지랑 리스트 페이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닫는 거는 여러분 저처럼 이제 열고 닫는 태그를 2개 만드셔도 되고요.
보통 라우트나 이런 메인 컴포넌트를 불러올 때는 아예 단일 태그로 이렇게 닫아버립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상관은 없다. 위에처럼 쓰던 밑에처럼 쓰던 상관없습니다. 경로 설정이 잘 돼 있으면은 이거 컨트롤하고 여기 경로 클릭했을 때 해당 컴포넌트로 이렇게 이동이 돼야 됩니다. 요거 컨트롤 클릭했을 때 이동 이렇게 나와야 돼요. 만약에 컨트롤 클릭했는데 여기 안 나온다. 자 보시면 클릭조차 안 됩니다. 안 나오죠?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잘 연결이 됐는지 확인하려면 컨트롤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아직 우리가 로그인이나 리스트 같은 걸 안 만들었기 때문에 메인도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오죠? 자, 오류 메시지 보려면은 여기는 자, 이렇게 막 뜨고 있죠? 보시면 여기서 로그를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페이지 있죠? 여기서 F12 눌러서 콘솔창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럼 왜 오류가 나는지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 클릭해 보시면은 지금 이쪽에서 오류가 나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네, 콘솔에서 10번째 줄 57 10번째 줄에 한 57칸 정도 떨어져서 오류가 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로그인 is not defined. 그러니까 아직 로그인 페이지가 없는데 불러오려고 해서 오류가 나는 거죠. 그럼 만들어주면 됩니다. 컴포넌트만 만들면 되겠죠.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함수 이름을 메인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익스포트를 메인 2로 하면은 자, 이게 뭐가 다른 거냐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함수를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안쪽에서 메인 1, 2, 3 이런 식으로. 근데 익스포트는 하나만 가능합니다. 이 중에서 이렇게. 그러면 이 함수들 중에서 메인 1만 컴포넌트로 쓰겠다라는 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진짜 일반 우리 자바스크립트에서 했었던 그 함수로 쓰이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나는 다른 함수 안 들 거고 그냥 여기는 컴포넌트만 쓸 거기 때문에 딱히 익스포트를 바로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쓰시는 거고요. 그 다음 요거는 이 이름이랑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매핑이 잘 돼요. 자바스크립트 그 이름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 자바스크립트 함수 문법이죠 이게. 네, 그러니까 함수 이름하고 익스포트 이름하고 네. 파일 이름 이 세 개가 다 같아요. 네. 똑같아야 됩니다. 근데 이 안쪽에서 이렇게 쓰면은 함수를 여러 개 만들 수는 있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 네. 메소드를 여러 개 만든 다음에 결과적으로 하나만 그냥 익스포트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쵸. 가장 좋은 건 또 그런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 우리가 태그를 쓰잖아요. 이제 프론트를 연결하면 가장 좋은 게 여러분 타임리프 연결했을 때 어땠습니까? 스타일 하나 바꾸는데 한 4초 정도 걸렸죠. 근데 여기서는 뭐 위드 아니다. 이제 컬러라고 할까요? 컬러 레드. 자, 메인에서 잠깐 얘 슬래시 조작 처리하고 스타일 한 다음 여기선 이걸 한 번 더 감싸 주셔야 됩니다. 이게 맞는데 스타일 이런 것들 일단 바로 되는데 아니면은 요렇게도 가능해요. 콘스트 뭐 스타일 한 다음에 여기다 컬러 레드 뭐 나중에는 CSS를 직접 연결해서 쓰겠죠. 근데 스타일 했을 때 아예 변수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되게 빨라요. 나중에 CSS 우리 처음에 봤던 것처럼 연결해서 쓸 거긴 합니다. 근데 바뀌는 게 빠르다라는 거죠.
우리 타임리플에서는 이런 거 한 번 바꾼데도 한 4초 정도 걸렸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로그인 한 파일만 여기 리스트 한 파일. 그래서 이것도 일단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남겨드릴게요. 이렇게 쓸 수도 있다. 근데 이상한 거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원래는 컬러 레드 블루 메인 1, 2 다시 주석 처리하고 되네요. 이렇게 쓰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다음 뭐 폰트 사이즈는 한 32픽셀 보이시죠? 이렇게 넣을 수도 있다. 이건 그냥 남겨드리겠습니다. 문법은 좀 더 찾아보시면 돼요. 이렇게 쓰진 않겠죠? 나중에 스타일 임포트 해가지고 그 스타일 시트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럼 CSS를 우리 코드펜에 썼던 것처럼 바로바로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여기서 썼던 것처럼 div 하고 여기에다가 width 픽셀 이렇게 썼던 것처럼요. 근데 그게 빠르게 바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화면단 만들 때 훨씬 더 편할 겁니다. 자, 컴포넌트라는 거는 재사용이 가능한 JS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파일을 나눠서 만들고 서로 임포트를 해서 연결해 주는 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뭐 헤더에서 다른 것도 임포트하고 그걸 또 다른 데에서 임포트하고,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한 다음에 뭐 헤더가 있다면 이렇게 또 임포트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아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를 지금은 라우터지만 나중에 페이지를 만든다면요. 그래서 헤더에서 헤더를 레이아웃에서 사용 가능하고, 그 다음 레이아웃을 또 앱에서 사용 가능하고, 또 앱을 뭐 index.js나 아니면 메인에서 또 사용 가능하고, 이렇게 계속 연결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컴포넌트끼리는 얼마든지 익스포트하고 임포트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로 조합하는 방식이 이 리액트의 핵심 구조입니다. 해야 돼요. 아니면 자, 여러분, 이 패스라는 건 뭐라면 주소입니다. 주소. 이 URL. 그러니까 지금 기본 포트가 요거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이걸로 들어가면은 메인이 보여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어스의 로그인이었죠. 요렇게 URL 경로를 들어가면은 로그인 페이지가 보여야 되고, 그 다음 아티클 리스트로 들어가면은 아티클 뭐였죠? 이거죠? 아티클 리스트가 보이면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 적는 패스는 이 경로를 뜻하는 거고요. 위에 임포트는 얘가 어디에 있는지 그 경로를 뜻합니다. 지금 페이지스의 메인 있죠? 그 경로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로그인이랑 아티클 리스트도 어디에다 만들면 될까요? 페이지스에 만들면 되겠죠. 이 폴더도 페이지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컴포넌트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로그인이랑 아티클 리스트 만들어야겠죠? 저는 메인을 복사해서 컨트롤 V 하겠습니다. 그 다음 F2 눌러가지고 요거를 로그인으로 바꿔줄게요. 당연히 여기도 로그인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로그인 페이지를 일단 띄워볼 건데, 그래서 로그인 일단 테스트 먼저 한번 해볼게요. 되는지. 자, 우리 우선 아직 그 아티클 리스트가 없으니까 잠깐 주석 처리해놓고 컨트롤 슬래시 하시면 됩니다. 경로는 어스의
로그인이었죠? 어스의 로그인. 당연히 로그인도 임포트 해주셔야 됩니다. 페이지스의 로그인이죠. 그 다음 사실 뭐 컴포넌트 이름은 요거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경로만 잘 가져오시면 돼요. 만약 여기서 메인 1이라고 했다 하면은 메인 1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은 똑같이 맞추는 편이긴 하죠. 로그인 잘 나오죠? 그럼 로그인 폼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로그인에서 일단 H1 탭 로그인 이렇게. 자, 저는 이거를 반씩 볼게요. 반씩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로그인하고 이제 프롬이 아니라 폼이죠. 폼 한 다음에 액션 일단 냅두고 인풋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하나는 텍스트, 그 다음 하나는 패스워드. 물론 여러분들이 지어줄 때 라벨을 같이 써주시면 좀 더 좋겠죠? HTML 폴 이런 건 필요 없고 스팬 한 다음 뭐 로그인 ID 한 다음 인풋 텍스트 마찬가지. 그냥 간단하게 테스트 하는 거라서 사실 인풋만 두 개 놔도 상관없는데 보통은 이렇게 많이 하긴 하니까요. 그 다음 로그인 비밀번호 바로바로 바뀌고 있죠. 지금 패스워드. 자, 중간에 BR 하나 놔주겠습니다. 로그인 비밀번호 이제 이렇게 띄워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버튼 로그인 대충 맞추면 이렇게 되겠네요. 사실 테스트 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만드는 거니까 폼에다 라벨까지 굳이 안 붙이고 이렇게 마무리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것만 잘 되면 돼요. 텍스트는 텍스트대로 나오고 패스워드는 패스워드대로 잘 나오고. 근데 조금 더 구체화를 시키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로그인 잘 되나요? 페이지스에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 전 잘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끄고 그 다음 아티클 리스트도 만들어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메인 복사해서 컨트롤 C 이거 클릭을 하시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메인이랑 똑같은 페이지가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페이지스에서 우클릭한 다음에 뉴 파일 그래서 아티클 리스트 이름 바꾸는 단축키는 F2입니다. 자, JSX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상관없어요. 자, 펑션 아티클 리스트 한 다음에 리턴 해서 익스포트 디폴트 디버거 아니고요. 네, 아티클 리스트. 자, 리스트는 UL li 곱하기 2 한 다음 여기서 이렇게 안타깝게도 젠 코딩이 안 되네요. 우리 어쩔 수 없이 UL li 1 2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프리티어를 쓰려면 컨트롤 S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아티클 리스트는 이 정도만 테스트 하겠습니다. ULLI 해서. 자, 경로도 아티클 리스트죠. 안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앱에서 임포트를 안 해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아티클 리스트도 똑같이
이렇게 인풋 해주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경로 설정은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기세 올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놓치신 분이 계시다면 기세 올려드릴 테니까 그 코드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름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라우터 설정을 했으니까 리액트 라우터